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국민적 정서를 모두 배제하고 보더라도 예전부터 국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동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외대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들이 2017년부터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국감에서 나온 이찬열 의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 국립대 불법 체류자가 최근 2년 동안 무려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렇게 대학교와 관련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한 이유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불법 체류율은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핑계 삼아 한국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베트남 관련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부산 감천항에서는 베트남 34명이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국내 참치잡이 선박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까지 총 17명이 타고 있었지만 베트남인 4명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만 내부 CCTV 어디를 보더라도 베트남 선원들의 도주 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베트남 선원들이 선박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미입국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독 베트남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결국 한국이 칼을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적의 경우 비자 발급을 전면 제한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베트남 요리사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음식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우후죽순으로 베트남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외국인 주방장을 고용할 경우 요리사 비자인 E7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리사 전문 자격증과 5년 이상의 경력 등 전문적인 지식 기술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엄격한 요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요리사의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실제 한국 베트남 식당에서 베트남 주방장을 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베트남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별된 베트남 주방장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한국에 입국해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도망가거나 주방장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자마자 이탈해버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완전 베트남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이 있는 경우 그때그때 받아서 자격이 되면 발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커져만 가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를 통제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한을 시행하자 한국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는 베트남 국민들은 바다에 뛰어서라도 미입국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실업자가 1,000만 명에 가까울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 역시 전염병 사태 초기와는 반대로 한국에게 인적 교류 완화를 제의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완화해 줄 테니 베트남 노동자들의 한국 입국도 받아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 역시 자국의 공장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락하였고 관광 산업마저 막혀버리자 다시 한국 입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정당하게 입국해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 그 이상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고 한국에게 피해를 주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도쿄의 C19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코이케의 황당한 답변과 경악하는 일본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9일 발표된 도쿄의 C19 최종 판정자는 22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비상사태 선언 이후 최대의 숫자입니다. 새로운 224명의 최종 판정자 중에 20대와 30대가 169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4명은 전파 경로를 알 수 없으며 74명은 접대가 따르는 밤 거리에서 전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판정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된다. 젊은 분들은 밤 거리와 관련이 많은 경향이 있다 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코이케는 도쿄도는 곧 6,000건의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민간 기관과 협의해 1일 1만 건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이케의 검사 수를 늘리니까 최종 판정자도 늘어난다 라는 답변은 일본 국민에게 충격적입니다. 도쿄도는 그동안 5월까지는 PCR 검사를 900명 내외로 하다가 6월 12일에 와서 2,118명으로 처음 2,000명을 넘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3일에는 지금까지 최대인 2,715명을 하다가 8일에 와서 3,400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양성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중순에는 1% 안팎이었는데 6월에 들어와서는 2% 내외로 증가했고 6월 25일에는 3.1%의 양성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들어와서는 1일에는 4%, 5일에는 5%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9일에는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양성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C19 현황 그래프를 통해 결국 도쿄 도지사 선거 때문에 6월 말까지 PCR 검사 수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코이케가 발표한 대로 결국 검사를 하면 할수록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도쿄도 전역에 C19에 노출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양성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도쿄도에서 C19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앞으로 검사 수를 1만 명으로 늘리면 1,000명 이상의 최종 판정자가 나올 수도 있으며 도쿄도의 C19는 아베 정부의 고투 캠페인으로 전국으로 여행이 활성화되면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코이케는 9일부터 검사를 확대하면서 실상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당탕 난리가 난 소식이 있는데 밤거리 근무 여성 때문에 C19 최종 판정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주쿠에서 밤의 거리에 근무하는 여성 접대원이 C19의 최종 판정자가 되면 10만엔 약 112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중순경에 지역신문에 난 발표가 7월 6일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거리의 여성 접대원들이 갑자기 PCR 검사를 자진해서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6일 102명, 7일 106명 등으로 계속 최종 판정자가 증가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C19에 노출이 되었던 여성 접대원들이 검사를 회피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PCR 검사가 부실해서 10만엔을 노리고 발열 등 증세를 거짓으로 하는 여성 접대원들이 대거 최종 판정자가 되었다는 헛소문도 퍼진 것입니다.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여성 접대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종 판정자의 증가 추세도 여성 접대원과는 관련이 전혀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검사가 기침하는 정도의 연극으로 최종 판정자로 확인된다는 것도 틀린 사실입니다. 물론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밀접하는 밤거리의 영업 현실을 감안하면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런 소문도 퍼지는 거죠. 그래서 각 시도현에서는 밤거리에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주쿠 다음으로 밤거리가 유명한 곳은 이케부쿠로인데 도시마구에서도 구내에 있는 9개의 호스트 클럽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마구가 구내 호스트 클럽이 10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50만엔, 약 56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 도쿄도가 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전파 경로를 찾지 못해서 항상 골머리를 아픈 상황에 밤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통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일본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일본은 세계 최고 방역 국가이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경이롭게 보고 있다. C19 이후에는 일본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라고만 하던 아베 정부입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자와 양성률은 늘어가니까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대담 프로에서도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최종 판정자도 늘어났다 라고 충격적인 보고를 하기 전에 전파 경로가 불명확한 사람이 너무 많다. 재택 고령자들에게는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집단 전파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C19 최종 판정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야당의 입헌 민주당 에다노 대표는 국민들이 위기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와 도쿄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하루에 2,000건의 PCR 검사도 겨우 하는 도쿄는 일주일에 119만 건의 검사를 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몇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C19 최종 판정자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직하게 추적하고 격리하면서 치료하지 않고 방관했고 모든 실상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